됐는데요.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죠. 3년 전이죠. 그때 이제 광주와 호남인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이제 받았는데 네. 그동안 저희들 뭐 나름 한 3년 동안 일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뭐 네.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에 특히 광주의 국비 예산 뭐 한 이재원 시대에도 열었고 네. 여러 가지 광주 현안 법률들 광산업진흥법이랄지 네. 에너지밸리 특별법 또 최근에 AI 인공지능 창업단지 위치 이런 노력들 또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한 것도 민주평화당이었고요. 네. 그런데 정치적으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예. 대선도 실패했고 당은 분열되고 네. 지방선거는 또 대패를 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 뭐 지지율도 한 2, 3%밖에 나오지 않고 네. 좀 어려운 상황인데 다시 이제 총선 1년 남았는데 다시 수습하고 네. 이런 무기력에서 좀 빠져나올 때가 됐다.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좀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하셨는데 국민의당 돌풍이 분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은데요. 네. 대선에서 실패하고 그리고 뭐 결정적으로는 뭐 이렇게 당이 분열되면서 이 호남 사람들로부터 약간 지금 관심에서 멀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민주당 문재인 정부 뭐 여러 가지 뭐 실정을 통해서 뭐 지지율도 좀 빠지는 것 같은데 지역에 다니다 보면 요즘 민심이 어떻든가요? 예, 지금 전국적인 뭐 이런 여론들은 이미 이제 민주당이나 대통령 지지도가 많이 하락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호남은 광주와 호남은 네, 여전히 여전히 그런 정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가 살아 있는데요. 네. 미세하지만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민주당 하고 합당하든지 민주당 옷을 갈아입어라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없습니다. 야, 뭐 그건 큰 변화네요. 뭐 사실 아니, 민주당에 복당을 그렇다 하든지. 해서 민주평화당이 이렇게 뭐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네. 지금 뭐 좀 아픈 질문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 좀 민주평화당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재창당된 게 얼마나 됐죠? 지금 딱 1년 됐습니다. 딱 1년 됐네. 1년 동안 그동안에 이렇게 그 민심을 추스르기에는 좀 부족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건강한 삼지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건강한 삼지대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 좀 그러니까 해주시죠. 그 설명 이전에 네. 저도 한 3년 동안 국회에서 활동해 보는데 우리 한국 정치가 이제 양당제로서는 어떤 문제 해결도 하기 힘들다. 네. 당원 간의 무한 투쟁, 또 적대적 공생. 이것들이 반복되면서 촛불 개혁 정권이라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전혀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개혁 입법 하나, 어떤 입법 하나도 만들지 못했는데 그래서 건강한 삼지대를 통해서 양당을 견제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호남도 이제는 옛날처럼 네. 특정 기호, 옛날에 2번을만 찍었죠. 네. 또 특정 기호 1번을 찍는다. 그런 과거 시대로 돌아가는 게 정말 정답일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건강한 삼지대가 만들어져야 된다. 다만 저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요. 네. 정치권의 이합집사는 현 정치권만의 이합집사하는 경우에는 우리 광주 시민들이나 호남인들이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네. 그 나물에 그 밥이라 뭐 그 사람 다 하려고 하느냐 하는 걸로 할 텐데 네. 그래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세력들이 좀 모아져야 된다고 보고 네. 또 하나는 노선이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다당제 정치 발전이나 양극 확복이나 또 저희들은 이제 김대중 노선이나 햇볕 정책, 네. 또 지역 균형 발전 이 목표를 분명히 하는 중도 개혁 노선. 네. 또 저는 우리 광주와 호남의 어떤 정책 이니셔티브가 보장되는 세력이 돼야 된다. 네. 광주와 호남의 권익을 대변하는 세력이어야 된다. 이런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네. 건강한 삼지대를 형성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당제 말씀하셨고요. 지금 다양한 세력 말씀하셨는데 뭐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혹시 국민의당 출신 바른미래당 호남 뭐 의원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분들도 뭐 그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제3지대 형성의 출발선은 네. 호남 야권의 통합, 지금 분열된 호남 야권을 재통합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 네. 근데 그것만
완만히 돼서는 안 되지만 출발은 출발은 거기서 되어야 한다. 네. 지금 무소속으로도 가 있는 분들도 있고 네. 또 바른미래당으로 가 있는 분들이 있고 대다수는 우리 민주평화당에 와 있고 예. 이런 그 호남 야권의 재통합에서 그 출발이 돼야 된다. 그 과정에서 이제 단초가 만들어지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직능이나 시민사회나 네, 또 네. 학계나 이런 다양한 전문가들 그런, 포함해서요. 네, 이런 부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건강한 삼지대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바른미래당에 계시죠 김동철 의원께서 뭐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네. 그래서 혹시 뭐 김동철 의원, 뭐 바른미래당, 뭐 광주, 호남 출신 의원들하고는 교감이 혹시 지금 있으신가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예. 우리 당의 장병환, 황주홍 의원 그리고 말씀하신 바른미래당의 김동철, 박주선 의원 이런 부분들이 만나서 예. 그 호남 정치의 보건 문제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예. 또 다양한 차원에서 수도권에서도 네. 새로운 그 흐름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제3지대 여론은 형성되는데 담을 그릇이 없다. 네. 그 그릇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문제를 꼭 호남만이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이런 여론들이 형성되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어떻게 그릇을 만들 것이냐 예. 하는 부분 다양하게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내년 총선을 앞두고는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이렇게 느낌이 드는데요. 뭐 그와 관련해서 국회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패스트트랙 시간이 별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참, 저희들 선거제 개혁,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과 이런 공수처법, 검경 이런 수사권 부분들, 조정. 네. 또 저희 당에서는 특히 5.18 역사회국 체벌법까지 네. 패스트트랙을 넣자고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 공수처법과 연계되면서 바른미래당과 민주당 간에 네. 이견이 있죠. 합의가 네. 타결되지 않으면서 좀 이번 주 5일까지 회의가 마감되는데 네. 지금 협상도 진행되지 않고 있고 시간은 급박하고 아. 좀 어려워지지 않고 있는가 패스트트랙이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 5일이 4월 5일이 마감이네요. 네, 이제 3월 임시에는 4월 5일이 끝나고요. 네. 또 4월 국회가 열리게 될 텐데요. 네. 그렇다더라도 시간이 좀 급해져서 급박하네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공수처법이 설령 민주당이 양보한다 하더라도 또 특히 지금 방금 말씀하셨네요. 민주평화당에서 5.18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에 포함하자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난관 예상이 되는데 힘들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일단 공수처법에 관련해서 뭐 기소권 문제로 기소권을 검찰에 주자 아니면 공수처가 가져야 된다 이런 문제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노무현 정부 때 야한대로 공수처장에게 그 검찰의 기소권을 주되 검찰에 기소 안 하면 재정 신청권을 공수처장한테 줘가지고 협상을 타결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힘들고 5.18 특별법은 정의당과 민주당은 찬성하는데 바른미래당이 안 받을 것 같은데요. 좀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도 지금 같이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민주평화당은 뭐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5.18 이제 처리 기소권을 검찰에 주더라도 재정 신청권을 공수처장이 가져오면 공수처법도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18 진상규명특별법 통과를 만약에 바른미래당이 받지 않으면 민주평화당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은 진상규명특별법이 아니고 그 법이 이미 통과됐고요. 역사회국 체벌법인데요. 역사회국 체벌법. 네네. 저희들은 그 입장은 분명히 했습니다. 역사회국 체벌법 5.18 역사회국 체벌법 받지 못한다면 다른 안건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어떻게 받아들이신지 모르겠네요. 뭐 최재성 의원이 민주평화당과의 통합론, 민주당과 민주평화 통합 약간 좀 생뚱맞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생뚱맞은 이야기고 그동안 우리들이 협치를 하자, 개혁 입법 연대를 하자 그렇게 제안해도 모두 거부했지 않습니까? 이용호 성금 지원을 할 때 순혈주의, 개파주의에 빠져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좀 지지율의 변동이 있고 호남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좀 뭔가 흔들어 보자는 속셈으로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A도 아니고 매우 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그러니까요. 뭐 무소속 의원들 받는 것도 그렇게 반대를 하신 분인데 뭐 갑자기 또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저희들 궁금한데 지금 민주평화당에서는 뭐 아유 그 관심도 없다 뭐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최경환 광주시당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CBS 매거진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